네, 안녕하세요. 범우식의 잡토크 지난편의 소리 신정연 경기도원님을 모시고 청년 정치,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연이어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그 깊은 얘기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촛불 정국이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나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는 아직 이 청년분들의 정치에 대한 어떤 무관심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청년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 의도와 다르게 예.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어느 세대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뭐 별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일상 속에서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그 관련된 그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세대가 20, 30대가 높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정치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는 것을 정치 참여로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아니면 직접 출마하고 아니면 뭐 선거장에 투표를 하고 예. 이게 뭐 매우 적극적인 어떤 뭐 정치 참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 바로 이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하나로 정치에 참여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세대보다도 최근에 좋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글을 쓰고 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기대를 표명했던 세대도 또 청년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았을 뿐 지금의 청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미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열기를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이 제도권 정치로 끌고 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제도권 정치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철저히 정치를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들의 문제로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열기를 끌어오지 제도권까지 끌어오지 내지 못한 이 우리 같은 제도권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청년들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뭐 일자리 문제나 주거 문제나 이런 이제 청년 문제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기존 정치권에서 이런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것이 결국은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의 제도권 진입 자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이런 문제들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뭐 우리 국회를 보면 30대 국회의원들이 2명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마치 우리가 스펙 쌓기 하듯이 정책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 쌓기는 일반적으로 청년들 취업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인데 청년들이 정치하겠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지역에서 뭔 일 했는데 너가 바닥부터 박박 기어본 적이 있어? 다시 말하면 지금의 50대 이상 기성 정치인들이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마치 스펙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그런 공천을 받는다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어떤 스펙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얻는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세대를 대변해야 되고 계층을 대변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어떤 대변자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사실은 너무 이전의 세대들에게 붙잡혀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당당히 외칠 필요가 있다. 정치는 시민들의 주권, 주관,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면 지금의 2030 세대를 과소 대표하고 있어버리는 이 정치 현상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직접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세대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386, 486, 586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기득권 정치 세력은 절대로 자기의 권력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눠주세요라고 이게 맞잖아요라고 우리가 읍소를 해도요, 절대로 나눠주지 않아요. 왜? 권력은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30, 40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의 세대들이 해야 될 것은 연대해야 되고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우리 스스로 제안해야 되고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대하면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그건 진짜 저도 공감하는 겁니다. 절대 이제 그 기득권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스스로 내놓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들, 청년 정치를 꿈꾸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지금 경기 도에서는 30대 정치 도원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30대가 6명. 6분요? 예. 142명 중에 6분. 예. 정말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네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5%? 5% 네. 그러니까요. 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회도 2분밖에 안 계시고 30대 정치인이. 네. 이런 어떤 그 30대, 20대, 30대 청년 정치인들이 제도권, 뭐 이렇게 지방의회 등 국회든 진출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방안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아까 제가 1편에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정치인이 정치를 잘할 수 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시민들의 효능감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보니 잘 된다. 그런 효능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려면 저는 그냥 제안을 해볼게요. 이번 총선 때 어떻게 공천하면 좋을까? 저는 비례대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패스트트랙에서 이제 실려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가령 한 70명 정도가 70명 정도가 비례로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각 분야의 비례 후보들을 우리가 보통 순번을 주잖아요. 모든 분야의 절반을 35세 이하 청년들에게 공천한다. 그러면 70명 중에 35명 무조건 35세 이하의 청년일 거예요.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최소 35명은 모이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세대를 대표하고 법안을 하나 내더라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세대는 이렇게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걸 이번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말 획기적 제안인데 중앙당 우리 제도권 정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와 수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의원님도 이제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청년 활동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이게 이제 제도권에 진입하신 경우인데 이게 청년 정치를 꿈꾸시는 분들은 평소에 어떤 경험과 지식을 쌓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선출직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의원을 꿈꾸는 사람 혹은 시의원, 도의원을 꿈꾸는 사람 다 입장이 다를 겁니다. 시의원은 말 그대로 가장 그 풀뿌리인 지역사회의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의원을 꿈꾸는 분들은 마을의 소소한 이슈들부터 마을의 매우 중요한 이슈까지 저는 신문기사도 읽지만 현장으로 다 가봐라. 왜냐면은 어디든 버스로 20분 안에 갈 수 있거든요. 지역의 이슈는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경청해보고 내가 거기서 해답을 줄 수 없지만은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글로 써보거나 말로써 표현해보는 이런 연습들을 쭉 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력을 만드십시오. 신정현이라는 한 사람을 대표하는 세력이 고양시의 청년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청년 조직들과 함께 정치를 준비했고, 선거를 또 준비했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을 대표하는 뭔가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청년일 수도 있고요, 농업일 수도 있고요, 뭐 평화, 통일일 수도 있고, 다 다양한데, 당신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이게 떠올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굵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청년 정치를 꿈꾸는 분들한테 현실적 그런 조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우리 그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우리 민주당 청년위원회에서 청년경제 일자리 위원장님을 지금 맡고 계세요. 네. 지금 중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이 직책을 맡고 나서 사실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청년들의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 일자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고민들은 공론화입니다. 청년의 문제가 자 일자리가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사라질 것인가? 또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어떤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 고민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부터가 저는 먼저라고 봐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지금의 대안처럼 느끼고 있지만 또 막상 청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일자리 늘어날 수 없다라는 이미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때 네. 나란 존재는 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노동하는 사람들도 존중받도록 해야 되지만 노동하지 않는 청년들은 또 어떻게 그 이유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당사자인 청년 그룹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론을 하는 것, 이거를 지금 저는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위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저도 이제 현장에서 청년 취업 관련한 현장에 있어봐서 알겠지. 저도 충분히 많이 느꼈었던 부분인데 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네. 당연히 미스매치죠. 청년들이 100명의 사회로 나오는데 준비된 일자리는 70개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럼 30명에게는 일자리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죠. 나머지 30명에게는 일자리 문제고 70명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문제다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30명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일자리를 30개를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이 대안일 수 있고요. 당장 늘릴 수 있다면 일자리의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직장, 정규직이 일자리다라고 정의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비정규직도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상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복지를 통해서 메꿔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비정규직도 아닌 그냥 프리랜서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것을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오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몇 개 늘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하고 있는 노동의 구조 또 일자리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그걸 지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은 저도 이제 일자리 문제 해결 해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정의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관점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정말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떤 정책들을 좀 대표적 정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이제 공간 대여,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원. 사실 이거는 특별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이미 국가 단위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찾아보면요,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일자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경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24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24세라는 상징성이 있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군대를 다녀와서 사회를 진입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또 뭘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100만 원이라는 액수를 통해서 시간과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무언가에 쫓기듯이 일자리 찾기 위해서 막 매몰되지 말고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적어도 100만 원어치는 가지고 고민해봐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좀 경기도의 특색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번에 내년도 정책으로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군 장병 퇴직금 제도입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등골을 빼먹죠. 시직을 하거나 복학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없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아들한테 돈 벌어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령 아직까지 아니긴 하지만 매달 10만 원씩을 넣어요.
그러면 경기도도 10만 원씩 같이 넣어줍니다. 아. 그리고 2년 뒤에 전역을 했을 때는 예. 2배의 돈이 마련되겠죠. 그 자체가 퇴직금의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군 전역 이후에도 네. 자기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네. 주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의원님께서 네. 이제 남은 의정 기간 동안에 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좀 활동 계획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는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릴 자신이 없어요. 네. 일자리를 늘릴 수 없습니다. 예. 정말 미안하지만 이거는 국회의원 대통령도 못해서 예.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때려박았지만 예. 기업은 이미 자동화되고 예. 이미 AI화 되어버린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어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인의 역할은 공정입니다. 예. 내가 만약 일거리를 하나 구했을 때 내가 프리랜서로 그 일을 맡아 할 때 불공정한 처사를 당하지 않도록 예. 그리고 내가 그 일거리가 떨어졌을 때에는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실업급여를 예.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아. 그게 바로 이제 예. 어찌 보면은 그 이후에 또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혹은 공공기관으로서 우리가 할 수 예. 있는 방법이다. 그거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예, 그 이제 뭐 직업 전환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조례가 지금 준비 중이신 건가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방금 그 군 장병? 아니 그 프리랜서 조례인가요? 프리랜서 조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 6월에 통과가 됐고요. 이제 그것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이고 경기도만 해도 14만 정도의 프리랜서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법률로도 아직까지 정의가 되지 않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이제 통과가 된 건 사안인가요? 네. 예. 우리 김포시에서는 우리 박우식 의원님 꼭 통과시키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청년 정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